네, 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엔비디아 엘리트 파트너인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은 이제 GPU에 대한 이해와 테슬라 T4 GPU와 NVLin크에 대한 소개이고 발표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GPU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금 기본적인 레벨이긴 하지만 코스를 들으시면 CPU와 GPU 차이, 직렬과 병렬 구조의 차이, 그리고 GPU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이해와 지식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CPU와 GPU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엔 GPU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이제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1에서 4GHz 이제 클럭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래 그림에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를 보면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CPU가 정보를 처리하고 이제 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의 CPU의 코어는 이제 하나에서 이제 많게는 20에서 3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CPU 중에 이제 코어가 좀 많은 것이 AMD 라이젠 3970X가 있는데 이 코어도 32개의 이제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에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한 계산을 위해 이제 수백만 개 혹은 이제 수십억 개의 이제 트랜지스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CPU는 한 번에 이제 한 프로세서를 이제 연속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최근 CPU에도 이제 일부 연산에 대해서 이제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CPU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GPU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U가 개발된 배경을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1994년에 이제 그래픽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세서를 만들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픽을 잘게 나누면 이제 색깔과 위치를 가진 아주 간단한 이제 픽셀인데요. 이런 수천 개의 이제 픽셀을 이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렬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99년에 이제 GPU라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럼 G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앞선 장표에서 이제 CPU는 이제 복잡하건 이제 심플하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한 번에 이제 하나씩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또한 직렬 방식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GPU는 이제 병렬 방식입니다. CPU처럼 이제 컴퓨터의 이제 일상적인 기능들을 위해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픽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이제 만들어졌고, GPU는 CPU에 비해 이제 훨씬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한정적이고 반복적인 계산에 이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이제 카드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테슬라 V100 카드입니다. 그 엔비디아에는 이제 슈퍼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제 DGX1이나 이제 DGX2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GPU 형태로 이제 장착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코어를 보면 이제 쿠다 코어가 5120개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고안된 텐서 코어가 이제 640개가 있습니다. 이 코어들은 이제 병렬 프로세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로는 이제 싱글 프리시전이 연산이 15테라플롭스이고요. 이 플롭스의 단위는 이제 컴퓨터가 1초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 표시이고, 주로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표시할 때 이제 쓰이는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테라플롭스는 이제 1초에 15조 번의 이제 연산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참고로 이제 그 인텔의 i9 7980Xe가 이제 18개의 코어인데 성능이 1테라플롭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V100 연산이 이제 얼마나 빠른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V100에는 이제 32기가의 이제 메모리를 전용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 GPU 간의 이제 상호 통신을 위해서 이제 300GB 대역폭을 지원하는 그 NVLink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NVLink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와 이제 GPU는 같이 있을 때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각각의 역할을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CPU도 약간의 이제 병렬화가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하지만 이제 GPU가 이제 대규모 병렬 처리에 이제 주된 기능이 있고요. 그래픽이나 뭐 AI, 빅데이터처럼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이제 계산을 위해서 좀 더 특별하게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CPU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더 큰 명령 집합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는 이제 하나 이상의 CPU와 이제 그래픽과 같은 이제 병렬 처리 작업을 위해서 코어가 많은 이제 GPU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CPU와 GPU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되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자 배달원이 이제 피자를 배달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의 피자가 아니라 이제 10개의 피자를 10집에 이제 배달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CPU가 처리한다고 하면 이제 한 번에 이제 한 집씩 이제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10집에 배달할 때는 이제 시간도 늦어지고 이제 피자도 이제 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피자 배달원 10명이 이제 오토바이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면 피자가 이제 한꺼번에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렬 방식으로 GPU가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그 CPU와 GPU의 작업 처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Gentlemen, Leonardo 2.0.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of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In 10, 9, 8, 7, 6, 5, 4, 3, 2, 1.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Thank you. 네, 영상에서 이제 보셨듯이 CPU와 GPU의 작업 처리의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AI와 빅데이터에 이제 GPU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에는 이제 수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이제 계산 알고리즘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은 이제 적은 코어를 가진 CPU보다 이제 수천 개의 코어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 GPU가 당연히 이제 유리한 구조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어떠한 CPU보다도 이제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인공신경 이용망은 이제 입력층 그리고 이제 출력층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은닉층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닉층의 이제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신경망이 깊어지고 이제 연산 처리량도 이제 많아지고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GPU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와 GPU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에 이제 CPU 기반의 컴퓨터가 이제 체스 월드 챔피언을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스는 이제 10에 123승의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2016년에 이제 GPU 기반의 컴퓨터가 바둑 챔피언을 이겼는데 바둑은 250의 이제 150승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이제 거의 무한대로 이제 CPU로는 이제 처리하기는 이제 어려운 연산입니다. 이 두 예로 이제 CPU와 GPU의 처리량이 이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GPU는 이제 많은 산업의 그 인공지능 분야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제 핀터레스트, 이제 구글과 같은 일상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암 진단을 위해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실례로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에 이제 미국 여성 3,000여 명과 영국 여성 이제 25,800여 명에 대해 특정 암 영상을 이제 학습시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방사선 전문가 이제 6명에게 이제 처음 보는 그 영상 500장을 제시하고 암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했는데 이제 암에 대한 이제 오진 비율이 인공지능이 이제 전문의보다 영국 여성의 경우 이제 9.4%와 미국 여성의 경우 2.7%로 이제 낮은 오진율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나 이제 예능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그 대화가 이제 실시간 자막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보안 분야에서는 이제 빌딩 출입 통제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해서 이제 얼굴 인식이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뭐 자동화된 기기들이나 이제 자율주행 차에도 이제 GPU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에는 이제 GPU가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사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GPU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빙이나 이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GPU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결과를 찾아주고 있고요. 뒷그램은 실시간으로 소리를 텍스트로 이제 변환해 주기도 하고, 핀터레스트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저장한 이미지를 분석해서 사용자와 어울리는 셔츠나 블라우스 등의 이제 의류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업 전반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세션 GPU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T4 카드에 대한 이제 소개입니다. 먼저 GPU 아키텍처 변천사를 보면 테슬라부터 페르미, 케플러, 맥스웰을 거쳐서 2016년에는 이제 파스칼 아키텍처 기반이 테슬라 P100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이때 세계 최초로 이제 AI 및 딥러닝 슈퍼컴퓨터인 DGX-1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볼타 기반의 V100이 출시가 되고요. 이때 이제 텐서 코어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텐서 코어는 이제 AI 핵심 컴퓨팅 이제 기능인데 대규모 이제 행렬 연산을 이제 가속할 수 있는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V100 GPU 16개를 장착한 이제 DGX2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제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테슬라 T4, 쿼드라 RTX, 타이탄 RTX, 지포스 이제 RTX 등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튜링 아키텍처에는 이제 RT 코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RT 코어는 이제 시각화 분야에서 이제 리얼 타임으로 실제에 가깝고 또 효율적인 이제 광원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링 아키텍처의 이제 구조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그 SM이 있고요. GPU는 이제 이런 SM의 이제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M을 쉽게 생각하면 GPU에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이제 핵심 역할로 연산 최소 단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SM을 좀 더 이제 확대한 사진인데요. SM 안에는 이제 정수 연산 유닛, 단정 밀도, 텐서 코어, RT 코어 등이 이제 모여 있는 형태이고요. 그 투링 아키텍처의 핵심 기술이 이제 레이트레이싱 가속인데, 각 SM 내에서 RT 코어 엔진, 그 프로세싱 엔진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GPU 발전을 얘기할 때 이제 무어의 법칙을 이제 예를 듭니다. 이제 무어의 법칙은 이제 반도체의 직접 회로 성능이 18개월마다 이제 2배로 이제 증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정의하면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일정 시기마다 이제 배가하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림에서 이제 파란 선이 CPU 성장 그래프이고 이제 매년 5에서 7% 정도는 지속적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붉은 선이 그 위에 무어의 법칙을 이제 절대적으로는 이제 따르지는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초록 선은 이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그 엔비디아의 GPU 이제 성장 그래프이고요. 이제 무어의 법칙을 이제 훨씬 뛰어넘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GPU 하드웨어 이제 성능뿐 아니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이제 플랫폼과 이제 협동해서 지속적인 이제 속도 개선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플랫폼 이제 구조인데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플랫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및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쿠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이제 GPU 아키텍처와 이제 테슬라 GPU들 그리고 DGX1, DGX2, DGX 스테이션과 같은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쿠다는 이제 이전 세대의 모든 GPU 아키텍처와도 이제 호환되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나 HPC 데이터 센터 이제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SDK, 라이브러리 그리고 운영 체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슈퍼컴퓨터들은 이제 우분투나 레드햇 기반의 이제 OS에 개발자가 이제 필요한 도커나 GPU 드라이브, 그다음에 쿠다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전 설치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의 개발 환경 구성 없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산업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를 위한 메트로폴리스, 그리고 의료 이미징을 위한 이제 클라라, 로봇 공항을 위한 이제 이삭과 같은 이제 산업별 SDK 이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는 이제 초기 개발에 대한 이제 리스크 없이 해당 분야의 이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최대한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 제품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는 GPU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볼타 기반의 이제 테슬라 V100하고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T4 카드입니다. V100은 이제 쿠다 코어가 5120개로 이제 GPU 중에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AI나 딥러닝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파워는 250에서 이제 300W이고요. PCIE와 이제 SSM2 방식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빠르게 해야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는 이제 V100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T4 카드도 이제 트레이닝 및 추론, HPC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도 가능하고요. T4의 장점은 이제 대부분의 서버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
파워는 이제 75W로 이제 별도의 전원 공급선 없이 이제 장착이 가능하고요. PCI 슬롯에 이제 장착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DGX 스테이션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V100 4개와 이제 NV링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반영구적인 그 순행식 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소음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이제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 쓰기에도 아주 적합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RTX 이제 8000이나 6000, 5000, 4000 등이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에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코어 수가 많은 이제 RTX 8000하고 6000은 이제 AI 개발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RTX 8000, 6000은 이제 쿠다 코어가 4608개로 이제 V100 다음으로 이제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8000, 이제 RTX 8000과 6000의 차이는 이제 메모리 부분인데요. 6000은 이제 24기가이고, 8000은 이제 48기가의 이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4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링 아키텍처 이제 기반이고요. 뭐 튜링 텐서 코어가 이제 320개, 쿠다 코어가 25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FP32, 16, 뭐 인트 8, 인트 4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튜링 기반 이제 GPU부터는 이제 DDR6 메모리 칩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T4는 그 16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에 이제 슬롯 장착이 되는데, 이제 그 카드의 크기가 핸드폰 노트 정도의 크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쿨링 팬이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쿨링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서버에 이제 쓰기에 이제 적합한 형태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튜링 아키텍처하고 이제 새로운 추론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엔비디아 텐서RT 하이퍼스케일 그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구성의 이제 첫 번째가 테슬라 T4일 만큼 핵심적인 카드가 이제 되겠습니다. T4 카드는 이제 델이나 레노버, HP, 그다음에 인스퍼, 시스코 등과 같은 이제 다양한 제작사들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NGC 컨테이너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GC는 이제 엔비디아 GPU 이제 클라우드의 약자로 이제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GPU에 최적화된 이제 다양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 구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NGC 레디 서포트가 있는데요. ODM 이제 서버들에서 엔비디아 어플리케이션 단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엔비디아 엔지니어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T4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알리바바, 아마존, 그리고 구글 외에도 여러 클라우드 업체에서 이제 T4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T4는 이제 가상화에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가상 환경에서도 이제 T4가 이전 버전인 이제 M60보다 2배 가까운 그래픽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초당 5기가 레이 속도로 이제 광선 처리를 이제 빠르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에서의 딥러닝 인퍼런스도 이제 CPU보다 25배 정도의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상 PC에 이제 T4를 사용하게 되면 엔비디아 그리드 VPC를 탑재한 CPU 전용 서버와도 비교해도 최대 33%의 성능 개선이 이제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뭐 VP9 비디오 디코딩 및 H265 인코딩 디코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URL에서 이제 GPU 별로 지원되는 코덱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T4 카드의 이점과 이제 성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테슬라 이제 T4는 CPU 기반의 인퍼런스보다도 이제 50배 이상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전 세대인 그 인퍼런스용으로 쓰던 파스칼 P4보다도 최대 2~3배의 에너지 효율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T4의 트레이닝 및 인퍼런스에 대한 성능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V100의 경우에는 이제 쿠다와 이제 텐서코어가 많아서 그 트레이닝 작업에 이제 좀 더 적합한 이제 GPU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T4를 이제 V100 가격과 비교하면 이제 대략 T4 4개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스케일 아웃 할 경우에 이제 V100보다 트레이닝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인퍼런스 성능으로 CPU 서버보다 이제 36배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P4 이제 보다도 3배 이상의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 트랜스코더인데요. 이것 또한 P4에 비해서 월등한 이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능적 비디오 분석이나 이제 비디오 트랜스코더에 관련된 뭐 작업에도 T4가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PC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이제 그로맥스로 이제 예를 좀 보겠습니다. 그로맥스는 이제 생화학 분자 시뮬레이션에 이제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히 CPU 서버보다 뭐 2~3배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T4 4개로 이제 2개의 V100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적은 이제 비용으로 이제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상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성능입니다. 제일 그 왼쪽 그래프는 이제 카드별로 3D 그래픽 처리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가상화에 주로 쓰이던 이제 M60보다도 이제 1.5배의 처리 성능을 이제 T4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제 레이트레이싱 처리 성능도 CPU 가상 머신보다 4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렌더링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대 4배 정도는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버추얼 PC에 대해서도 이제 CPU에 비해 이제 40% 이상, 40% 정도의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T4로 이제 RTX 서버를 구축하면 이제 획기적인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렌더링 분야에서는 이제 8GPU RTX 서버 한 대로 이제 12코어 CPU 서버 60대를 이제 대신을 할 수가 있고요. AI 분야에서는 이제 하나의 GPU RTX 서버 한 대로 18개의 코어 CPU 서버 6대를 이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PC 이제 분야에서는 하나의 GPU 이제 RTX 서버 한 대로 18개의 코어 CPU 서버 8대를 이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T4 카드를 이제 좀 정리하면 이제 T4는 이제 엔비디아의 메인스트리밍 데이터 센터 이제 GPU가 되겠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 이제 월등하고요. 트레이닝, 인퍼런스, HPC, 이제 데이터 분석, 뭐 그래픽, GPU가 필요한 곳에 이제 모든 곳에서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적은 전력으로 이제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PCI 슬롯에 이제 장착이 가능하고요. 소형이라서 이제 서버 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이제 않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4는 이제 사내의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NGC 소프트웨어 이제 스택에 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접목하게 되면 이제 혁신적인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NVLink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NVLink 개발 배경을 보면 이제 뭐 AI나 HP 같은 이제 컴퓨팅 이제 작업에서 더 많이 이제 GPU 병렬 처리를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GPU끼리 통신할 때 PCI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PCI 대역폭의 한계로 병목 지점이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뭐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NVLink로 더 높은 대역폭을 사용해서 뭐 GPU와 GPU 그리고 이제 GPU와 CPU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NVLink를 통해서 이제 GPU에서 GPU 혹은 GPU에서 CPU 간의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존 방식인 이제 PCI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서로 통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CI 이제 방식에서는 이제 GPU 이 둘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PCI를 통해서 이제 호스트 메모리에 뭐 내용을 저장을 하고 다시 PCI를 다른 그 GPU로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GPU로 데이터를 이제 로딩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NVLink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바로 큰 대역폭으로 GPU 간의 직접적인 이제 통신이 GPU끼리 가능하고요. GPU에서도 이제 CPU로 또 바로 통신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DGX1 서버에 이제 V100 8개를 NVLink로 이제 연결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NVLink는 이제 파스칼 아키텍처 이제 P100부터 처음에 사용되었고요. 이제 V100에서는 이제 양방향 속도를 초당 이제 20기가에서 이제 25기가로 이제 증가를 시켰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GPU 하나당 최대 뭐 이렇게 NVLink가 6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최대 초당 이제 300GB의 속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GX1으로 이제 기계 번역 학습을 이제 NVLink와 PCI의 성능을 이제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GPU의 개수가 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많아질수록 NVLink와 이제 PCI 성능의 차이가 이제 좀 더 확연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지고요. 전체 8개를 GPU를 이제 비교했을 때 NVLink 사용 시에 이제 30%의 성능 향상이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엔비디아 DGX2에 적용된 NV 스위치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한 NVLink는 이제 8개의 GPU 이제 단일 서버에서 이제 지원이 됐고요. NV 스위치는 이제 단일 서버에 16개의 GPU를 지원하는 최초의 그 온노드 스위치 아키텍처가 이제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이 이제 DGX2의 이제 전면 사진이고, 위에가 DGX2의 이제 그 구조인데, 이 보드가 하나 이제 8개의 보드 하나, 두 개가 이제 NV 스위치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DGX2의 그 스위치로 이제 GPU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GPU 보드 하나와 이제 다른 GPU 보드가 이제 NV 스위치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NV 스위치에는 NVLink 2.0 포트가 이제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6개의 다른 GPU와 이제 메모리를 이제 공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NV 스위치는 이제 각각 양방향 이제 50GB를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총 900GB의 스위칭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NV 링크를 통해서 이제 성장의 기회를 이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NV 링크는 시스템 병목 현상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높은 처리량과 비용 면에서 이제 효율적인 이제 대안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PCI 3세대에 비해서 이제 10배 가까운 이제 대역폭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나 이제 다양한 고성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이제 질문해 주셨던 내용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빅데이터 처리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AI 외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셔서요. 이제 AI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딥러닝 뭐 이런 그 기계 번역 같은 기계 학습 같은 데이터가 있고요. 딥러닝 기술은 이제 미디어, 의료, 뭐 고성능 컴퓨팅 뭐 이런 데 쓰여지고 있고 AI는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제 뭐 클라우드, 이렇게 뭐 GPU가 여러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 GPU와 이제 CPU의 동일한 사양에 대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GPU는 보통 뭐 가격이 좀 나가는 거는 이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도 있고요. 뭐 100만 원 이제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성능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구축 비용이 차별이 많이 됩니다. 딥러닝에 있어서 이제 그 CPU와 이제 뭐 GPU 차이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딥러닝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학습 트레이닝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트레이닝을 이제 CPU하고 GPU로 이제 보통 그 전에는 CPU를 많이 하셨는데 그 딥러닝이 이제 발전이 안 됐었던 이유가 이제 CPU의 이제 그 성능의 한계 때문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GPU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천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GPU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딥러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이제 GPU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GPU는 거의 90%를 차지할 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T4의 이제 쿨링 시스템은 이제 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T4는 보통은 서버들이 쿨링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쿨링이 되어 있지 않아도 서버들은 서버 자체에 이제 GPU를 꼭 쓰지 않아도 이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서버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냉각 시스템, 서버의 냉각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능형 CCTV를 위해서 딥러닝 서버를 구축한다면 어떤 제품군이 좋은가요? 뭐 어떤 GPU 라인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요라고 이제 질문에는 지금 지능형 CCTV 작업을 하는 곳에 이제 뭐 저희가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보통 거기에서 이제 T4에 대한 카드를 뭐 저희가 뭐 제시하고 또 그 T4에 대한 성능이 인퍼런스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T4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T4로도 가능히 하고요. 인퍼런스용으로 이제 T4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용으로 좀 더 특화되게 나왔기 때문에 T4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GPU에도 병목 현상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GPU는 이제 보통은 900기가의 바이트의 이제 속도가 이제 연산 속도가 있고요. GPU끼리 이제 병목 현상은, NVLink로 이제 뭐 이렇게, 좀 해소를 가능하고, 기존에 이제 PCI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뭐 GPU와 GPU 안에서 끼리 통신은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VLink가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뭐 그런 이제 병목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딥러닝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되어 GPU 성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에는요. GPU 성능에 이제 영향을 매우 많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GPU 안에서 성능이 잘 나오기도 하고 잘 못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GPU 성능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이제 코딩이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딥러닝도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엔비디아의 API나 이런 것들을 잘 적용시켜야 거기에 맞는 이제 GPU 성능도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이제 추후에 이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